저는 교육학 박사입니다. 근데 공부는 심리학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교육학과 심리학을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 둘이가 좀 특별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제 발달 장애가 있죠. 얘는 학습 부진 학습 장애입니다. 반에서 공부를 꼴찌하죠. 또 우리 딸은 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영특한 아이입니다.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죠. 애들이 둘 다 너무 양극단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집단 구타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업고 집으로 오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왜 태어났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갖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로적성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구멍가게는 할 수 있을까? 그거라도 할 수 있다면 잘해주려고. 진로적성 검사는 내가 보니까 이미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적성 검사의 모든 워크숍에 가서 그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검사를 막 했죠. 하니까 우리 아들은 어떤 검사를 해도 뭘 하면 되겠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진로적성 검사는 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은 요만한 멸치예요. 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죠. 건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위 2%의 아이들까지 진로적성 검사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영재교육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재교육대학원에 들어가니까 가드너라는 서양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천재성 하나를 갖고 태어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재능을 하나는 줬을 거라고 믿는 거죠. 왜? 동물을 보세요. 다 한 가지 재능이 있잖아요. 동물의 왕 사자가 배고프다고 아무나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70% 실패한대요. 사냥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왜? 다 살아남을 재주를 갖고 다 도망갈 수 있어요. 하물며 인간인데 아무 재능이 없이 태어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천재성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가들은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다 했으니까 이 사람 배포가 좋네. 아주 기분이 좋아서 제가 가든한테 그날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헤이 가든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폐아도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겠죠? 물었어요. 저는 내심 이런 대답을 예상했어요. Yes! Why not? 이런 대답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자기가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 유명한 교육학자가. 근데 대답은 의외였어요.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No response.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내 메일이 안 간 건 아닐까? 수신 확인했는가 보니까 수신 확인했어요. 제대로 간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날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야,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것도 다중지능 이론을 창설한 학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그날 아주 분노하는 마음으로 두고 보세요, 가드너. 응? 내가 당신보다는 좀 더 책임지는 학자가 되겠다. 모든 인간이 나한테 오면 내가 천재성을 찾아주겠다. 제가 호기를 부린 거죠. 저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 선언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좀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교육학자, 심리학자의 이론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하면서 학부 과정에서 거의 고3 수업 듣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심리학 교육학 수업을 다 듣고 또 대학원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모든 학자들이 이론을 녹여서 직접 진로적성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새우를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틀은 미국에서 이미 연구된 진로적성 검사들의 틀은 써야 돼. 왜? 그 신뢰도를 받쳐주니까. 그 위에 새우잡이용 제가 만든 그물을 같이 덮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 검사하니까 이제 이 새우가 잡혀요. 뭐 해야 될지. 우리 아들은 규범형이에요. 딱 원리원칙이에요. 얼마나 원리원칙이냐면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우리 아들이 내복을 벗었어요. 왜? 5월 달부터 이제 봄이 끝나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하니까 컴퓨터 엑셀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심지어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나온 우유팩 있죠. 그 우유팩도 뜯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쏟아버리죠. 그런데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서 컴퓨터를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보낸 거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집단 구타를 계속 당하는 아들을 과연 학교에 계속 보내는 것이 옳은가 회의를 많이 했죠. 저는 차라리 홈스쿨 하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고 컴퓨터 학원은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컴퓨터 학원은 열심히 갔습니다. 열심히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엑셀을 배웠죠. 엑셀을 공부하다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히히히히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자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엑셀의 세계가 자기 내면 세계와 같은 걸 틀에 딱 갇혀있는 규칙의 세계죠. 그러면서 컴퓨터 학원에 가면 4시간에서 6시간 거의 살다가 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게 하고 중학교는 검정고시였습니다. 아예 중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죠. 일반 아이들도 힘든데 뭐 우리 아들처럼 장애가 있으면 훨씬 더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을 한 거죠. 그 귀한 시간을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간 거죠. 고등학교도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거의 뭐 4년째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 신청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 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기 공부만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적응하기는 더 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뭐랄까 조금 거칠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컴퓨터 공학을 하면 오히려 더
더 적응할 수 있겠다 하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기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학과에 들어가는 거죠. 뭐 1학년 때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전공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뭐 자기가 이미 다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신내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실습 시간에는 선생님 보조교사도 하고 또 선생님이 잘 모르는 거는 또 우리 아들이 또 대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력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능이 안 돼요. 언어가 8등급, 영어가 7등급. 뭐 이렇게 해서는 뭐 전문대학도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자기가 고3 공부하면서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계속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지식인에 올라오는 답답한 사람들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 안철수 선생님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가 많이 도와줬다 하는데 뭐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대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거죠. 자기 이제 수능 공부를 좀 하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좀 인생을 좀 이기적으로 살자. 좀 너 인생만 좀 집중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남을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도와주고 있으면 자기가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타협을 했죠. 그러면 하루에 2시간만 도와라. 그래서 2시간만 지식인을 하고 나머지 시간 공부하도록 타협을 했죠.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아들이 태양신 등급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봉사를 했으면 태양신이 제일 높은 등급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더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네이버에 파워 지식이나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품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상을 받았어요. 뭐 이런 그 실제 사례들을 역곡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죠. 그 대학이 뭐 아주 인류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하는 중상위층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죠. 우리 아들이 수능으로서는 택도 없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가 아주 높은 인기 학과였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아들이 대학은 들어가더라도 교양 과목에서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니만은 이제 교양을 통과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2학년 전공이 오니까 이것도 이제 쇼타임 시작이 된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이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미 뭐 컴퓨터공학과 4년 배울 걸 자기가 다 배우고 들어갔으니까 3년 내도록 전공에서 올레 학점 받았죠. 교수님들이 대번 알아보더라고요. 얘는 프로그래밍 천재다. 선후배들이 전부 우리 아들하고 같은 조를 먹으려고 그래요. 너무 잘하니까. 4학년 때는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번 연수도 보내줬죠. 우리 아들은 졸업하고 벤처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우리 아들을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희 진로적성 검사 도구가 원래 모든 진로적성 검사는 그냥 지필 검사인데 우리 아들은 이 모든 검사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를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인터넷으로 바로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도 계속 우리 아들이 다 바꿔주고 최신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런 모든 도움을 주고 있죠. 컴퓨터 공학과에 참 잘 간 것 같아요.